자, 오늘 209쪽 5단원 생식과 유전 마지막이죠. 대단원 매듭짓기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일시정지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 대단원 마무리 마지막 10번 문제까지 전부 다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풀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자, 기억 1회에 한 번 분열하고 딸세포가 2개인 거는 이제 체세포 분열이죠. 체세포 분열. 니은은 2번 연속으로 분열하고 딸세포가 4개, 이게 정자가 4개, 난자도 4개 만들어진다 그랬죠. 정자나 난자와 같은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다음 디귿. 멘델의 유전 원리에는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립의 법칙. 자, 우열의 원리는 뭐냐? 우성과 열성이 있을 때, 라지 R, 스몰 R이 있을 때 겉보기에는 우성처럼 보인다. 우성처럼 표현된다. 그래서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있어도 겉보기에는 대문자 R처럼 표현이 된다 해서 이것을 표현형이라고 하죠. 표현형은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있어도 둥근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둥근 완두로 표현이 된다. 이게 우열의 원리고, 이 원리는 이제 좀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수학적으로 뭐 3대 1이라든지 뭐 1대 1의 비율로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성, 열성, 열성이 9대 3대 3대 1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증명을 한 것을 이제 법칙이라고 하고,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원리, 우성과 열성이 유전자가 있을 때 우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러한 이론을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비읍. 비읍은 이제 사람의 유전은 무엇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쌍둥이를 연구하거나 통계를 조사하거나, 앞에는 이제 가계도 조사가 되겠죠. 가족들의 쌍꺼풀이 누가 있나 뭐 그런 거, 가계도 조사.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있었죠. 염색체 분석이라든지,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염색체 분석이나 또는 유전자 분석, 이런 방법도 쓴다고 했죠.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 자, 아래쪽에 문제 1번, 2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세포는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는 작은 세포 여러 개로 분열하는 게 생명 유지 활동에 더 효율적이고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표면적과 부피를 봤을 때 부피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왜냐하면 큰 덩어리의 두부일 경우 안쪽에 표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쪽 표면적이 사라진다겠죠. 그래서 부피가 8배가 커지지만 큰 두부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이 4배밖에 안 커진다겠죠. 그 다음에 작은 두부 8조각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부피가 8배 커져도 표면적도 8배 커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물질을 교환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부피가 커질 때
부피가 많이 커질수록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덜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 2번 A, B, C의 이름을 써라. A는 요 한 가닥, 요쪽 한 가닥, 그 다음에 요쪽 한 가닥. 얘랑 얘랑은 서로 완벽하게 똑같은 거라고 했죠. 복제된 거라고 했죠. 그랬을 때 요 하나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하죠. 염색 분체. 그 다음에 이쪽도 따로 염색 분체라고 써볼까요? 지금 A라고 되어 있는데 A를 얘랑 얘랑 이렇게 합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요쪽 편 짝대기랑 요쪽 편 짝대기를 각각 염색 분체라고 하고 요 전체는 이제 염색체라고 한다. B는. 그래서 지금 이 염색체는 복제된 상태예요. 그럼 C는 염색체는 단백질과 DNA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염색체는 단백질과 DNA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C는 DNA가 답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3번 옳은 것을 골라라. 가에서 나의 과정에서 DNA가 복제된다. 그렇죠. 가에서 나로 보면 지금 DNA가 복제돼서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완벽하게 똑같은 정보라고 했죠. 그리고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요거는 아빠 1번, 요거는 엄마 1번. 그래서 똑같은 번호인 1번 염색체끼리 뭐 키를 담당하고 2번은 뭐 몸무게를 담당하고 3번은 쌍꺼풀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역할 1번은 둘 다 키를 결정한다는 같은 역할을 했을 때 서로 비슷한 역할이다 해서 서로 상에 한 가지 동을 써서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일단 기억은 맞죠?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서 DNA가 복제된다. 니은 나에서 다 과정에서 염색체는 2배가 된다. 나에서 다는 뭐 염색체가 나도 2개고 다도 2개죠. 라는 어때요? 라는 얘랑 얘랑은 같은 유전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경우에는 1개라고 했죠. 그래서 라는 1개예요. 얘도 1개고. 그래서 이거는 뭐 틀렸죠? 뭐라고 고치는 게 좋을까요? 다에서 라 과정이 될 때 염색체 수는 2분의 1배가 된다 라고 하는 게 낫겠죠. 디귿 사람의 정소에서 정자가 형성될 때 일어난다. 그렇죠. 이 딸세포가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는 것은 생식세포인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다음. 자, 일어나는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자. 자, 일단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나온다. 이것을 이제 배란된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맨 처음이에요. 라가. 그 다음 배란되면 정자가 미리 앞부분 수란관 앞부분까지 와 있어야 된다 했죠. 왜냐면 난자의 수명이 1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와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일어난다. 나가 2번째고 그 다음에 얘가 일주일 동안 둥둥 떠다니면서 난하를 거듭해서 세포의 수를 늘린다. 이 세포 하나를 이제 할구라고 한다 그랬죠. 할구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가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착상이 일어난다. 다가 되겠죠. 정답은 라나 가다. 다음 5번 문제. 가에서 라의 유전자형을 영어로 쓰는 게 유전자형이라고 했죠. 한글로 쓰는 건 표현형이고 가는 지금 대문자 y와 대문자 y가 만나니까 가는 대문자 y, 대문자 y. 나는 소문자 y와 대문자 y가 만나니까 소문자 y, 대문자 y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성을 앞에 써주는 걸로 통일시키기로 약속했다고 했으니까 라지 y, 스몰 y. 다는 라지 y와 스몰 y가 만나죠. 라지 y, 스몰 y. 라는 이쪽 2번 정자와 2번 난자가 만난 스몰 y, 스몰 y. 자, 다음. 자, 표현형의 분립 A, B, C, D 요거 배웠었죠? 9대 3대 3대 1이었죠. 다음. 자, 7번 초록색이 유전병을 갖고 있는 아들과 딸이래요.
자, 이 유전병은 상염색체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성염색체에 의한 것이냐. 성염색체는 우리가 X 프라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성 유전이라고 했는데, 자, 이 그림을 보고 얘가 반성 유전인지 아니면 평범한 상염색체에 의한 뭐 혐알기라든지 뭐 혈액형이라든지 그런 것이냐, 알아내는 방법은 요 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딸. 요 딸은 남자가 아빠가 네모죠. 남자가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니까 남자는 성염색체가 XY고 여성은 XX죠. 근데 딸은 Y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딸은 아빠로부터 Y를 가져오면 아들이 되기 때문에 딸은 요 X가 와야 되고 엄마로부터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가야겠죠. 그런데 아빠가 지금 정상이죠. 파란색. 그럼 아빠는 X 프라임이 아니라 그냥 X예요. 따라서 딸이 그 혈우병 같은 아니면 저 정록 생명이 되려면 X 프라임, X 프라임 둘 다 프라임이 있어야만 되는데 아빠가 정상인데 이런 딸이 태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것은 X 프라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이것은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인 엄마 아빠가 만나서 딸이 소문자 A, 소문자 A이기 때문에 열성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성염색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병이에요. 그 다음 2번 가와 나 사이에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날 경우 이 아이가 유전병 소문자 A, 소문자 A일 확률인 소문자 스몰 a 스몰 a이지만 그 중에 딸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는데 아들일 확률을 구해보자. 이거는 선생님이 짝대기 4개를 그려서 풀어보라겠죠.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가가 이렇고 나가 이렇죠. 왜냐하면 둘 다 정상인데 유전병인 아이가 태어나려면 소문자인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대문자이면은 자손에게는 유전병이 생겨날 수가 없죠. 따라서 두 분 다 소문자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짝대기를 이렇게 그리라고 했죠. 짝대기 4개를 그려놓고 1번 정자, 1번 난자가 만나서 대문자 1번과 2번이 만나서 대문자 소문자 2번과 1번이 만나서 소문자 대문자 2번과 2번이 만나서 소문자 원래 우성을 앞쪽에 써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거를 쓰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소문자를 앞에 써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기 위해서. 자, 따라서 유전병인 소문자가 될 확률은 넷 중에 하나죠. 4명 중에 1명이니까 이건 4분의 1의 확률이고, 그 다음 아들과 딸이 태어날 때는 아들과 딸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씩이죠. 따라서 유전병을 가지면서 아들일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4, 2, 8분의 1이 답이에요. 조금 어렵죠? 확률은 이렇게 유전병일 확률과 아들일 확률을 둘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확률을 곱해줘야 돼요. 수학적으로. 자, 다음. 자, 1번 수정란의 크기를 10이라고 할 때 2세포 때 그리고 16세포 때 크기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이 전체 사이즈는 똑같다겠죠? 그래서 얘 사이즈가 10이면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에요. 전체 사이즈. 전체 사이즈. 그래프로 그리라면 뭐 다 10이니까 이렇게 일직선이 되겠죠. 이런 그래프에서 X축, Y축이라고 하면 다 일직선으로 나타내겠죠. 2번 유전 물질의 양은 DNA가 복제되면서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유전 물질은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는 2배, 여기 4배, 여기 8배, 여기 16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돼야겠네요. 다음. 자, 9번에 1. 위 그림을 보고 여러 신체 기관 중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과 가장 늦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누구냐. 가장 먼저 출발한 게 이거죠.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죠. 아무래도 뇌는 우리 몸에서 신경세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복잡한 기관이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것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가장 먼저 만들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중추신경계. 그
다음 가장 늦게 스타트하는 건 여기죠. 외부 생식기. 외부 생식기. 2번 임신 기간 중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은 태어날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임신 초기 3개월까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 3개월이면 여기죠. 주네요. 그러면 3개월이면은 4, 3, 12 예. 한 요정도? 요정도까지니까 이때 술과 담배를 하면 중추신경계에 영향, 뇌에 손상이 되고 심장에도 손상이 가고 그 다음 팔이나 눈, 다리 웬만한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3개월까지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심장이나 팔, 다리 이런 거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영향을 덜 끼치겠죠?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청각장애인 아이가 이제 초록색인데 여기 지금 3명이죠? 이 청각장애 유전은 성염색체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상염색체에 의한 것이냐. 이건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이 요 딸 아이를 보면 돼요. 만약에 if x'에 의한다면 가정을 세운 거죠. 만약에 성염색체인 x'에 의한다면 아빠가 정상이라면 아빠는 xy여야겠죠. 엄마는 xx'이거나 아니면 그냥 xx이거나. 근데 딸 아이는 아빠로부터 y를 가져올 수가 없다겠죠. y를 가져오면 아들이 되기 때문에 딸이 되려면 무조건 딸은 아빠로부터 x를 가져야 되는데 x가 정상이죠, 아빠가. 근데 자녀에게 이렇게 유전병이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는 청각장애는 성염색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염색체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염색체에 의한 것이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가 만나서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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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인데 청각장애가 되기 위해서는 소문자, 소문자여야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 정상이에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인데 대문자가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자식에게는 소문자, 소문자가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소문자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무엇이냐? 그게 2번 문제예요. 자, 자식 중에 청각장애일 확률은 4분의 1이고 그 중에 딸일 확률은 다시 또 2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이 정답입니다. 요 가계도 조사에 의해서 청각장애는 열성 유전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게 답이에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